안녕. 자, 오늘은 우리 선생님이 소개시켜 줄 책이 이거예요. 자, 고명원 작가님의 고전이 답했다 이 책인데 다른 책들 선생님이 좋은 책들은 한 두세 번은 보통 읽거든요. 요거는 한 5번 정도 읽었던 거. 그다음에 이것보다 더 많이 읽었던 책 기버라는 책인데요. 그 책은 오디오북으로도 들으면서 자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이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줄 거고요. 원래 오늘 이 책이랑 같이 소개를 해주려고 했는데 지금 이 시기에 사실 너희 얼굴을 보아하니 꼭 해주고 싶은 말은 이 책에 있는 것 같아서 선생님 이 책을 가지고 왔어요. 이 책은 너희가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고요. 이 책은 고전을 소개하는 책인데 그 고전을 소개하면서 자기만의 인사이트를 찾는 법을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세상을 바라보는 방법에 앞서서 나 스스로에 대한 성찰을 하도록 도와주는 그런 책이에요.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한 꼭지만 설명을 하면 고통 없는 쾌락은 없다. 내가 이걸 보면서 지금 보이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수업의 활용이라고까지 적어놨어요. 내가 너희에게 꼭 해주고 싶었던 말인데 자, 선생님이 이렇게 뼈 장인이라고 하죠. 뼈 때리는 장미쌤의 인생 이야기. 자, 요거를 계속 주기적으로 들려줄 겁니다. 실강에서는 내가 너희한테 직접 얘기를 해줄 수 있지만 지금 시험 대비에서는 너희가 집중하는 시간을 깨뜨릴까봐 겁나기도 하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너에게 한 명 한 명 다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잖아. 근데 이거는 1대1로 보죠. 너랑 내가 보는 거지 나와 너희들이 보는 게 아니라 그치. 그래서 너에게 하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워라벨이라는 말은 슬픈 말이다 이렇게 했어요. 요즘 워라벨 하죠. 나는 워킹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니까 나의 라이프 스타일에서는 나만의 라이프 스타일을 즐길 거다 이런 건데 그게 너무 슬픈 말이래요. 일하는 순간이 고통이고 지옥이라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으니 말이다. 그쵸? 워라벨이라는 말 자체는 워킹은 지옥이고 지 라이프 스타일은 즐거워야 된다. 근데 워킹도 나의 삶이잖아요. 너희는 공부는 고통이고 나는 나의 라이프를 즐겨야 된다. 근데 공부하는 것도 너의 삶이잖아. 그럼 너의 삶의 대부분을 공부하면서 보내고 일하면서 보내는데 너의 삶의 대부분을 지옥으로 만든다는 전제 조건을 깔고 있는 거지. 자, 워라벨의 워크 일은요. 순간이 지옥이니 라이프로 쾌락을 더 밸런스, 균형 있게 맞추라고 강요한다. 미디어가 보여주는 라이프의 모습은 해외여행을 떠나고 좋은 호텔에 묵으며 화려한 음식을 먹고 서핑하고 캠핑하고 골프 치고 낚시하는 등 시간을 자유롭게 보내며 쾌락을 즐긴다는 것이다. 그래야 일하며 겪었던 고통에 즐거움과 균형이 맞춰진다고. 이런 모습을 꿈꾸며 일하는 순간 우리의 현재는 그쵸? 고통이 가득한 지옥으로 변하며 비참한 시간이 이어진다. 그쵸? 그 시간이 끝나면 그럼 나머지 내 인생은 비참하고 나머지 내 인생은 지옥인 거잖아. 예를 들어 가족여행이 너무 즐거웠어. 그 즐거운 가족여행의 찰나가 끝나면 나는 다시 현장으로 복귀해서 학생으로서의 신분의 공부를 해야 하는데 그 공부하는 순간도 내 인생인데 오히려 그 시간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게 지옥이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죠? 선생님은 일이 즐거운 대한민국 상위 1%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항상 쌤은 10년 전부터 그렇게 얘기를 하고 다녔고 이 일을 처음 한 순간부터 한 1년 차부터 그걸 깨달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은 일이 곧 나의 삶이고 선생님의 삶에서 학생과의 이야기를 떨어뜨리고는 설명을 할 게 없어요. 사실 그게 좀 슬프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그게 오히려 선생님한테는 자랑이고 기쁨이고 프라이드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선생님의 일하는 순간이 가장 그렇게 보이죠. 일하는 순간이 가장 즐겁기 때문에 너희도 일하는 순간이 가장 즐거운 그 일을 찾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통해서 스스로를 학습하고 스스로를 공부하고 자신의 한계를 끼칠 줄도 알고 힘들어도 참을 줄도 알고 그걸 계속 가르치는 거야. 근데 놀라운 사실 하나 이야기해 줄까요? 옛날에는 10대들의 삶이 3, 40대의 삶보다 치열하거든요. 왜냐하면 원하는 바가 너무 명확하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쌩쌩하잖아. 그치? 근데 평균적으로 따지면 나는 우리 아이들 스파르타 이렇게 가지고 팍 그리고 올라가잖아요. 그치? 그러면 옛날에는 평균치 아이들의 수치로 말하면 한 보통의 아이들이 한 80 정도 됐어요. 그래서 나는 우리 아이들을 200만큼 끌어올려야만 얘들이 150은 따라오고 120은 따라와 주는 거야. 그래도 이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보다 크게 성장하는 그런 경우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요 평균치가 한 10, 20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너희의 탓이라고 하고 싶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회와 그 다음에 이런 분위기와 집단 무기력과 이런 분위기들 때문에라고 생각을 해요. 선생님은 어쨌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굳이 200번 땡길 필요가 없어. 한 80, 90 정도만 땡겨도. 근데 모 학생이 친구를 데리고 왔어요. 그 친구를 데리고 왔는데 우리 학원 좋다는 안 했겠죠. 빡시다 이러면서 데리고 왔죠. 나도 상담을 하면서 빡시다 이렇게 했는데 잘할 수 있습니다. 마음 먹었잖아. 그런데 막상 해보니까 본인이 너무 힘든 거야. 힘들고 또 지루하죠. 그렇죠. 공부하는 그 과정은 스스로 계속 책과 대화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문제가 잘 안 풀리니까 봐도 모르겠고 오만 생각이 다 들겠죠. 그 순간 탁 포기해버리는. 한 번도 고민을 안 해요. 그 순간 1도 고민 안 하고 포기해버리는. 그러면 선생님이 그 아이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줄 수 있을, 한 번 더 생각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그런 말을 할 필요는 없겠죠. 그죠? 근데 이걸 보고 우리 학원 친구들 너무 놀라는 거야. 왜? 뭐가 힘들어? 와, 왜? 이렇게 신기해하는 거예요. 자, 너희의 평균치는 이만큼 올라온 거예요 지금. 그치? 근데 그 아이들은 아직 초보의 단계잖아. 초보의 단계에서 중급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당연히 아파야 돼. 그치? 힘들어야 돼. 그치? 뭐랑 똑같냐면 나는 팔 운동을 하러 갔다. 팔에 근육을 키우려고 팔 운동을 막 하러 갔어요. 근데 팔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팔이 아픈 거야. 뇌를 쓰려고 왔는데 머리가 아픈 겁니다. 똑같은 거지. 팔이 아픈 거야. 아픈 게 정상이죠. 아파야 근육이 커지는 거 아닙니까? 근데 팔 아프네. 내려야지. 난 러닝 해야지. 러닝 좀 힘드네. 다리 해야지. 이거하고 똑같은 거라니까요. 자, 그 다음 내용 갑니다.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쾌락은 반드시 고통을 수반한다. 도파이네이션의 저자 에나람 킨은 우리의 뇌는 쾌락과 고통을 같은 곳에서 처리한다 라고 말한다. 쾌락과 고통은 저울 양 끝에 놓인 추와 같은데 평행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강해서 한쪽으로 기울어지면 반드시 반대쪽으로 올라오려는 힘이 강해진다는 것이다. 즉 우리 몸은 균형을 맞추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면 그것을 견디려는 반대 성향의 호르몬을 분비하고 그때 인간은 쾌락을 느낀다. 고통이 찾아오면 균형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고통이 찾아오면 균형을 맞추려고 쾌락이 이렇게 찾아온대요. 그래서 균형을 맞춘대요. 자, 고통을 느끼면 힘들게 산에 올라가 정상에 도달하면 고통을 느끼면서 산에 올라가 정상에 도달하면 뭐야? 쾌락이 느껴지지. 오, 그쵸? 그 다음에 매운 거. 매운맛은 아픔을 느끼는 감각인 통각이래요. 그래서 매운 게 좋은 게 아니라 아픈 느낌이 매운 거래요. 자, 매운맛을 먹은 후에 기분이 좋아지는 이유가 통각, 아픔을 느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당연히 쾌락이 오는 거다. 자, 인간은 고통을 거쳐서 쾌락을 느낀다. 너희는 이 시험 기간이나 본 수업이나 공부의 과정을 거쳐서 뭘 느낀다? 쾌락을 느낀다. 자, 고통 속에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두려움의 고통 속에 창업을 시작해 매출을 일으키고 밤을 새워 일하는 고통을 거쳐 무언가를 이뤄냈을 때 바람직한 쾌락을 누릴 수 있다. 밤을 새워 공부하는 고통을 거쳐서 내가 무엇인가를 이루어냈을 때 어떤 쾌락? 바람직한 쾌락을 느낄 수 있다. 이때 너무도 고통스러워 잠시 좌절하고 주저앉을 수도 있겠죠. 자, 블레이즈 파스칼은요, 팡세에서 사람이 고통에 굴하는 것은 수치가 아니다. 쾌락에 굴하는 것이 수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순간은 내가 성장하는 순간이고 깨어나는 순간이고 위대해지는 순간이니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이 오히려 자랑스러워해야 한다는 말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희는 똑같은 행동을 하면서 짜증나고 고통스럽게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공부를 하면서 공부에 대한 나 오늘 이거 다 끝냈어 이러한 자존감과 이러한 성취감을 느끼는 것보다는 이제 겨우 다 했네, 이거 다 해야 되네, 또 다른 것도 해야 되는데 다른 거 할 때는 그건 기쁩니까?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게 다른 시험 기간이 임박하면 자꾸 핑계를 다른 과목 공부해야 되는데 다른 과목 공부를 해야지. 다른 과목 공부할 때는 그럼 행복해? 영어 할 때만 불행해? 국어 할 때만 불행해? 수학할 때만 불행합니까? 아니잖아. 그 감정을 느끼게 하는 너희 스스로가 결정한 거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너희가 공부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고 대학은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며 그 다음에 지금 밥 먹는 것조차도 힘든 그런 곳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그런 곳에서 대학이라고 하는 걸 가고 싶어도 아예 엄두조차도 못 내고 학원은 와 진짜
뭐 저런 애들 다니는 곳이 나는 어떻게 다녀? 나는 평생 학원 한번 다녀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아이들이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배우고 싶어도 못 배우는 아이들이 있단 말이야. 거기에 비해서 너희는 뭐예요? 그 아이들에 비하면 너희가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 지금 하는 건 뭐야? 호사잖아, 호사. 부모님 잘 하고 태어나서 부모님이 서포트 해주는 그 환경 안에서 너희의 모든 공부 매니저들이 다 붙어서, 지금 학원쌤들 공부 매니저 아닙니까? 공부 매니저들이 다 붙어서 너만을 위해 성장시켜주고 으쌰 해주는데 아 짜증나, 이렇게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거 아니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너희는 엄청난 호사를 누리면서 공부를 해나가고 있는 거고요. 그 공부의 과정이 즐거워야 되고요. 오늘 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탁 나갈 때 그 감정이 어때야 돼? 쾌락이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쾌락이어야 된다고요. 너희는 너희 스스로에 대한 감정을 통제를 안 해요. 그냥 짜증나면 아 짜증나, 좋으면 아 좋아. 왜 짜증나고 왜 좋은지에 대해 생각해 봤어요? 너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짜증나고 힘들어요? 왜 짜증나고 힘들어요? 공부하는 게? 왜? 이유가 없을걸요? 그냥 짜증나고 힘든 게 너의 유세인 거야. 그죠? 나 공부한다. 근데 왜 유세를 부려요? 너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공부해서 다른 사람이 좋아지는 게 없잖아요. 오히려 고등학교 등급제에서 네가 공부 더 하면 등급이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다른 친구들이 조금 낮아지면서 네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더 너 자신 스스로를 위한 거잖아요. 근데 왜 짜증이 나고 왜 싫고 왜 힘들까요? 힘든 이유가 있나요? 우리가 막 운동을 신체를 쓰는 직업이라서 막 아프고 다치고 수술해야 되고 이래요?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치? 생각을 한번 진지하게 해보세요. 내가 진짜 공부가 힘든 것인지 아니면 힘든 걸 핑계로 응애 하고 싶은 것인지. 근데 왜 응애 합니까? 네가 성장하는 건데 박수 쳐줄 일이지. 자랑할 일입니다. 엄마 나 이만큼 했어. 선생님 저 오늘 하고 갑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이런 철학을 알고 있으면 고통의 순간에 나를 다독일 수도 있다. 고통에 굴한다는 것은 포기하고 도망간다는 것이 아니다. 너무 고통스러운 순간에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고르고 다시 도전한다는 말이다. 고통에 굴해서 도망가는 것이 수치 중에 수치다. 인간은 파괴될 수 있지만 패배하지 않는 거야 라고 노인과 바다에 나왔어요. 자,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소설 노인과 바다에 등장하는 문장이다. 파괴는 어쩔 수 없는 상태다. 받아들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패배는 그렇지 않다. 패배라는 단어를 사전에 찾아보면 싸움에 져서 도망함이라고 나온대요. 패는 할 수 있죠. 패는 오히려 얼마든지 해도 돼요.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시험 성적이 안 좋을 수 있죠. 얼마든지 그래도 돼요. 오히려 인간은 패를 통해 배우고 성장하니까 계속 좋으면 네가 공부를 안 하겠지. 하지만 배는 하면 안 된다. 배는 사람이 등지고 있는 형상을 따왔다. 져서 등을 돌리고 달아난다는 뜻이래요. 이게 가장 안 좋은 상태다. 고통에 잠시 주저앉아 숨을 고르는 것은 창피한 일이 아니다. 그런데 고통을 못 이겨 달아나는 사람은 최악의 패배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고통 없는 쾌락의 대표는 고통이 없이 즐겁고만 싶잖아. 그것의 대표가 뭐냐면 도박과 마약이래요. 이런 쾌락에 굴하는 것을 파스칼은 수치라고 표현한다. 도박과 마약으로 느끼는 쾌락이 몸을 망치는 이유는 한쪽으로만 호르몬이 계속해서 분비되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밸런스를 맞추려고 한다고요. 고통과 쾌락이. 그래서 고통이 오고 나면 쾌락의 호르몬이 분비돼서 쾌락을 준대요. 그런데 도박과 마약은 계속 쾌락 몸을 망치게 되는 거지. 이해 가나요? 자, 과식이라는 쾌락을 느낀 후에 배불림의 불쾌감이 찾아오는 것이 정상적인 호르몬의 순환이다. 좀 찔리네요. 그만 읽을까요? 자, 인생의 해답은 역시 고통에 있다. 모든 문제는 고통을 피하려 하기 때문에 뭐가 생긴다? 문제가 생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고통, 시련, 역경이라는 말의 어감을 무서워하지 마라. 우리를 행복으로 데려다줄 비밀의 열쇠다. 나는 고통, 시련, 역경을 행운, 우연, 로또 당첨이라는 말보다 사랑한다. 고통을 피하지 말고 정면으로 껴안자. 작정하고 부딪히자. 조금만 견뎌보아라. 어디서도 느낄 수 없었던 맛있는 쾌락을 느낄 것이다. 자, 달리자. 세상을 향해 달리자.
고통의 운동화를 신고 세상을 향해 정면으로 달려나가자. 고통을 품고 세상을 정복하라. 그 후에 오는 쾌감이 진짜 쾌락이다. 됐습니까? 뭐라고 했어요? 첫 문장에서 워라벨이라는 말은 슬픈 말이다. 아, 그러면 왜 슬픈 말이다? 워킹이 지옥이라고. 지 인생을 지옥으로 전제 조건을 깔고 있잖아. 우리는 공부가 뭐다? 행복이다. 됐나요? 그리고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니까 공부의 그 머리 지끈지끈함을 이기고 엉덩이가 부사질 것 같이 앉아있는 그 고통을 이기고 우리는 뭘 한다? 쾌감을 느낀다. 됐나요? 공부의 고통 뒤에 오는 그 쾌락을 너희는 무시하지 말고 경시하지 말고 고개 돌리지 말고 정면으로 그 쾌락을 한번 느껴보세요. 알겠죠? 고생 많으셨어요.